최근 KBO에서는 이기든 지든 관심이 집중되는 구단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들보다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에 타 구단 팬들조차 주목하고 있는 구단인데요. 만년 꼴찌에서 강력 우승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른 하나입니다. 갑자기 달라진 모습에 팬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은 관중석 매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홈경기 18회 연속 매진을 달성하며 KBO 역사상 가장 긴 매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심지어 경기가 취소된 이후 열렸던 더블헤더 경기마저도 그 열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원정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20경기 연속 매진 행렬에 속하는데요. 이는 팬들 또한 얼마나 승리를 열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에 호응하기 위한 하나 선수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의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특히 코디 폰세는 하나 이글스 창단 이래 최고의 외국인 투수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구단 최초 월간 MVP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5 KBO 리그 3-4월 월간 MVP의 압도적인 점수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단 투표 총 35표 중에서는 25표, 팬투표 31만 1318표 중 38,934표를 얻어냈으며 총점 41.97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점수의 이면에는 그의 남다른 활약상이 존재했습니다. 개막 후 4월까지 7경기에 선발 등판한 폰세는 패전 없이 5승을 기록하며 해당 기간 승리 부문 2위에 올랐는데요. 이와 함께 3-4월 선발 등판 경기에서는 6승 1패를 기록하며 승리 투수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위력적인 9위로 탈삼진 61개를 기록하며 탈삼진 부문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죠. 폰세는 꾸준히 노력하며 승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면모를 똑똑히 보여주었는데요. 그의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남달랐습니다. 영입되어 아직 적응기에 있었던 초기 그는 인터뷰를 통하여 우승을 하게 된다면 등 전체에 독수리 문양을 새기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폰세는 그동안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던 기억 혹은 존재들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등 전체에 새기겠다는 것은 하나의 우승이 그에게 큰 의미라는 것을 뜻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류현진의 등 번호를 자신의 몸에 새기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를 향한 존경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폰세는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류현진이 선수로 있던 시기에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밝혔는데요. 류현진 또한 미국에 있을 때는 국적이 다른 만큼 폰세처럼 외국인 선수에 속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등의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를 이겨내고 업적을 세웠던 것을 봤다며 자신 또한 한국에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기에서 폰세는 KBO 역사를 뒤흔들 만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폰세는 해당 경기 초반부터 SSG의 타자들을 압도했는데요. 1회부터 시작되어 매 이닝마다 삼진을 기록하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감은 보기 좋게 들어맞았는데요. 8회 2사 후 안상현에게 안타를 허용하기 전까지는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며 노히트 노런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안타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로도 폰세는 그 누구의 안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계속되는 삼진 속의 8회 초 라이언 맥브룸을 삼진 처리하며 17번째 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같은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류현진의 2010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고 다음 타자인 김민식을 삼진 처리하며 KBO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1991년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투수 선동열이 빙그레 이글스를 상대로 세운 최다 탈삼진 기록을 재현시킨 것이었는데요. 34년 만에 다시금 등장한 기록은 모두를 환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선동열의 기록이 깨진 것이라는 시각 또한 존재했는데요. 91년의 기록은 연장전까지 가게 되어 13이닝 18탈삼진이었으나 폰세는 정규 이닝인 9이닝을 넘어서지 않고 18개의 탈삼진을 탈환한 것이기 때문이죠. 폰세는 해당 경기에서 2안타 무실점 18탈삼진을 기록하며 하나를 잃되 0으로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로 인하여 폰세는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최초로 투수 부문 사관왕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기의 결과는 팬들을 흥분시켰으며 당연히 폰세가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포효로 기쁨을 공유할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는데요. 정작 팬들이 보게 된 것은 폰세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하여 그는 해당 기록을 세웠을 때 2017년 작고하신 어머니가 생각났기에 눈물을 흘린 것임을 밝혔는데요.
해당 모습을 관중석에서 보셨으면 굉장히 뿌듯해하셨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예전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방송이 되지 않아 빨리 TV에 나올 정도로 잘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집에서 편히 보지 않겠니라는 농담을 하셨다며 이제 TV에 나오니까 볼 수 있겠다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는데요. 그만큼 해당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컸던 것을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깜짝 소식도 알렸는데요. 바로 아내인 엠마 폰세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폰세는 일본에서 야구 선수로 지내던 시기,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 결혼을 하고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요. 폰세와 그녀의 아내 엠마는 일본에서 지내던 시기, 서로에게 버팀목은 오직 서로의 존재뿐이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은근한 따돌림으로 폰세는 겉으로는 미소 지었으나 소속팀에 완벽하게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잦은 부상은 그를 더욱 움츠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팀에 계속 소속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했는데요. 그렇기에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성적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폰세가 일본 활동 시기 마지막으로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는 감독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며 방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요. 폰세의 실력도 아닌 그라운드에서 감정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이 방출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실생활에서도 있는 그대로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편인데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폐를 끼치는 것 등이 중요하기에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폰세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성향이 아니었는데요. 아쉬울 때는 아쉽다는 제스처를 했으며 기쁠 때는 그 누구보다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엠마 역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폰세를 향한 은근한 따돌림은 아주 가까운 그녀라면 잘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테니 말이죠. 더군다나 그녀 역시 폰세를 위해 일본에서 생활하기는 했으나 마음을 둘 곳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친분을 쌓을 만한 사람도 없었으며 활동적인 그녀에게 일본은 너무 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SNS에는 명상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이 가득해졌는데요. 원래도 명상 혹은 요가 내용을 주로 올리기는 했으나 일본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개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녀의 SNS의 느낌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폰세가 하나와의 계약이 이뤄진 후 놀랍게도 엠마의 SNS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드는 어느새 폰세보다 하나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차분한 느낌을 주던 내용들은 즐거움을 공유하는 피드로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SNS는 80% 이상이 한국 야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영상들은 폰세가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올리지 않았던 것이라 폰세 입장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경기 당시 간단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은 있어도 관중들의 반응, 경기장의 모습 등은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있었기 때문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준 인물은 바로 같은 하나의 외국인 선수, 와이스의 아내 헤일리 브룩이었는데요. 헤일리는 남편인 라이언 와이스가 6주간의 단기 계약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왔음에도 빠른 적응력을 선보인 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특히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었기에 적응이 더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와이스보다 더욱 하나를 사랑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타 구단 팬들 역시 그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완벽 적응하며 유명 인사가 된 그녀는 엠마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분을 나눌 수 있는 공통점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남편이 같은 구단의 투수를 맡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외향적인 성향도 같았기 때문에 삽시간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 모두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였기에 재밌는 영상을 제작하며 하나 팬들과 상호작용했는데요.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하지 않았던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바로 러닝 크루입니다.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영역에 들어선 것인데요. 아내의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폰세는 굉장히 기뻐하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가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인 활동까지 하게 되었으니 폰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였던 것으로 보이죠.
더군다나 그녀는 한국에서 지내는 평범한 일상 역시 SNS에 공유하며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폰제 또한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좋은 성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즐거웠기에 그들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가 가을 야구에 접어들게 된다면 10월 한국에서 그들의 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하나의 식구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폰세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하나가 우승까지 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해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폰세 가족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기억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